제가 최근 출시한 제품 하나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5월 초 해당 제품을 처음 판매하기 시작했고 첫 매입가로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생각보다 판매 반응이 괜찮아서 5월 중순 추가로 2천만 원 정도를 더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2천만 원 더 발주했습니다. 총 6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정산받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놀랍죠? 자, 결국 저는 지금 하나의 제품을 위해 6천만 원을 먼저 투입했고 아직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쿠팡의 자금 회전 구조예요. 매출이 잘 나와도 현금 흐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 중간에 자금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커머스 시장에 관심 많은 분들, 특히 쿠팡을 시작해볼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제 주변에서 온라인 셀링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심지어 안정적인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저희 친형도 지난주에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뭔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쿠팡에서 매출은 잘 나오는데 정작 현금은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높은 수수료, 늦은 정산, 그리고 점점 치열해지는 가격 경쟁과 아이템, 위너 구조. 결국 쿠팡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정말 특별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핵심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제 쿠팡에서 돈 버는 길이 절반 이상은 열린 겁니다. 진짜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제 쿠팡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시작하려는 분들께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관점과 전략이 필요한지 이 영상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이 레드오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시작하기 전에 쿠팡이라는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쿠팡의 2024년 연매출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41조 원입니다. 매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2024년 월간 평균 이용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쿠팡 이용자들의 재구매율도 주목할 만한데요. 한 달 이내 재구매율이 무려 82%, 7개월 이내 재구매율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신규 고객 유입을 넘어서 쿠팡의 기존 고객을 꾸준히 붙잡는 효과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와우 멤버십 혜택이 반복 구매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등 고객의 구매 장벽을 낮추는 요소들이 높은 충성도로 이어진 것이죠. 한때 홈쇼핑은 시간당 100억 원도 팔아치우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높은 수수료, 복잡한 구성 강요,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로 점점 한계에 부딪혔죠. 그 빈자리를 인플루언서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인간적이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사람들의 소비 기준도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는 쿠팡처럼 거품 없는 플랫폼이 일상이 되었고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름보다 제품의 진짜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개인이 만든 작은 브랜드도 충분히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자, 오프라인 시장에 또 큰 변화가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라는 건데요. 2026년에만 해도 공휴일이 총 19일입니다. 그럼 마트는 1년에 거의 한 달을 쉬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게 온라인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온라인은 휴무일도, 영업시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이 더 유리해집니다. 특히 쿠팡은 로켓 배송, 새벽 배송 같은 빠른 배송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기다릴 이유도 다른 플랫폼을 고민할 이유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배송 시간의 불확실성을 없앤 거죠. 실제로 쿠팡의 요일별 구매 데이터를 보면 가장 낮은 토요일은 12.3%, 가장 높은 요일은 월요일 15.8%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구매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프라인은 주말에 매출이 집중되는데 쿠팡은 요일 상관없이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법이 바뀌든 말든 쿠팡은 꾸준히 잘 나간다는 의미죠. 자, 이번에는 많은 그 셀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쿠팡 셀러로서의 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바로 높은 수수료입니다. 쿠팡은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의 판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거기에 배송을 대신해주는 구조다 보니 입출고비, 배송비까지도 제품 하나당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죠. 만약 상품이 30일 이상 창고에 보관되면 보관 비용도 따로 청구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반품을 하게 되면 반품 회수비가 들고 그 제품을 다시 재판매하려면 재입고비까지 나가게 됩니다. 즉, 판매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판매가 안 되거나 반품이 많아지면 비용 부담이 꽤 커질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쿠팡을 시작하실 때는 이런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실제 제품 하나를 예로 들어서 쿠팡에서 판매할 때 어떤 비용 구조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택한 상품은 로켓그로스에 등록된 머그컵입니다. 제품 가격은 4개에 9,500원입니다. 이 제품의 판매 수수료는 10.8%이고 입출고비, 반품 회수비는 해당 카테고리와 사이즈 기준으로 조회해봤습니다. 저는 저 제품의 매입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하여 머그컵 4개의 매입가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 수수료, 입출고비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품률은 평균치인 5% 정도로 가정해 보면 반품 회수비, 즉 반품 재입고비는 각 56원, 22원이 되겠네요. 네. 부가세는 약 362원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부가세는 또 뭐냐? 저희가 제품을 수입 또는 매입할 때 내는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판매할 때 발생되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빼면 됩니다. 자, 매입가를 넣기 전 기준으로 마진은 약 5,920원입니다. 여기서 매입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진짜 이익이 결정되겠죠? 제가 제품 소싱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있습니다. 자, 바로 광고 수익률, 즉 최소 광고 수익률을 30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광고비 10,000원을 쓰면 매출이 30,000원 이상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광고비 10,000원을 썼는데 매출이 딱 30,000원 나오면 마진이 0원인 것입니다. 광고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이 제품은 매입가가 2,300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마진은 3,6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만약 광고를 안 돌리고 판매가 된다면 한 개 판매할 때마다 3,600원이 남는 겁니다. 즉 중국에서 이 머그컵을 한국까지 들여오고 물류비까지 포함해서 4개에 2,300원 이하로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때 보이세요? 꽤 빠듯하죠? 이따 정산 얘기하면서 더 말씀드릴 건데요. 정확한 원가 계산과 수익률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판매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만 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쿠팡에 올라와 있는 많은 제품들 마진 구조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광고를 돌리면 무조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광고비가 들어가고 수수료도 떼고 물류비, 반품비까지 계산하면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심하면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아요. 특히 경쟁이 치열한 상품일수록 가격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9,500원에 팔고 있는데 나는 정상 가격 받고 싶다고 해서 12,000원에 올리면 노출도 안 되고 판매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마진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래서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곧 돈 되는 제품은 아니라는 점이죠. 다음은 쿠팡 광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광고 효율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제품마다 시즌마다 경쟁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광고만으로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광고 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의 키워드 몇 개 넣고 효율 안 나오면 꺼버리고 할 수 있는 게 딱 이 정도예요. 자, 문제는 경쟁이 치열한 카테고리일수록 입찰가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는 계속 올라가고 마진은 줄어들고 네,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네, 광고를 돌려도 버는 게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게 광고가 돌아가기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광고가 아예 안 돌아가서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걸 걱정하는 셀러들도 많거든요. 네, 광고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광고는 만능이 아니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엔 자금 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최근 출시한 제품 하나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5월 초 해당 제품을 처음 판매하기 시작했고 첫 매입가로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생각보다 판매 반응이 괜찮아서 5월 중순 추가로 2천만 원 정도를 더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2천만 원 더 발주했습니다. 총 6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정산받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놀랍죠? 저는 쿠팡의 월정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5월 한 달 동안 판매된 금액은 7월 1일에 정산받게 됩니다. 지금은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럼 주정산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직접 장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출금 흐름을 일 단위로 맞추고 싶어서 월 정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주정산을 쓰면은 입금은 빨라지지만 자,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관리가 어려워요. 자, 결국 저는 지금 하나의 제품을 위해 6천만 원을 먼저 투입했고 아직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쿠팡의 자금 회전 구조예요. 매출이 잘 나와도 현금 흐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 중간에 자금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제품을 발주한다고 해서 당장 오늘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주부터 저 실제 입고까지 최소 4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투입된 뒤 한 달 넘게 제품이 없는 상태로 버텨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사이에 품절이 발생하면 생깁니다. 쿠팡에서는 상품별 점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품절이 발생하면 네, 점수가 떨어지고 그게 쌓이면 노출 순위도 떨어지고 나아가서는 쿠팡 측에서의 신뢰도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건이 다시 들어와도 예전만큼 노출이 안 되고 제 매출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게 정말 정신적으로도 힘든 부분이에요. 다음은 정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판매 수수료, 입출고비, 반품, 회수비, 재입고비, 부가세 등 그 쿠팡은 제품 하나 팔 때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광고비는 선불이 아니라 후불, 즉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용들이 다 얽혀 있다 보니까 내가 어제 하루 동안 정확히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만약 광고비가 갑자기 과하게 나갔다거나 반품률이 급격히 올라갔다면 그에 맞춰 즉각 대응을 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정산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많은 셀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며칠씩 광고를 계속 돌리다가 나중에 정상금액 보고서 마이너스네? 하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쿠팡 정산의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계산기만 잘 두드려선 안 되고 실시간으로 구조를 감지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쿠팡 정산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들도 생겨났습니다. 내 쿠팡 계정을 연동하면 매일 순이익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구조예요. 이제 복잡한 수수료, 광고비, 반품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주는 거죠. 정산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제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즘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보안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요. 정산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드릴 테니 한 달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한 달이면 정산 구조 익히는데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쿠팡을 하면서 직접 느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아이템 인어 매칭 시스템이라든가 네, 악성 재고 문제 같은 얘기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건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실질적인 타격보다 관리로 극복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